동생이 새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배가 아팠습니다. 왜 동생만 잘 될까? 나는 언제 저렇게 사나?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남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오히려 괴로우신 적 있으신가요?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데 질투심이 먼저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질투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47세 김수진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진 씨는 2살 아래 동생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생은 공부도 잘하고 예뻤어요. 부모님은 동생을 더 아꼈습니다. 언니가 동생 좀 챙겨라. 언니가 양보해야지. 수진 씨는 항상 양보했습니다. 대학도 동생이 더 좋은 곳에 갔어요. 수진 씨는 지방대학, 동생은 서울 명문대. 결혼도 동생이 먼저 했습니다. 그것도 의사와 결혼했어요. 수진 씨는 2년 후에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습니다. 그래도 수진 씨는 동생을 사랑했어요. 동생이 잘 되는 게 좋은 일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아팠습니다. 명절에 모이면 부모님은 동생 자랑만 했어요. 막내 사위는 의사라서 좋겠다. 막내는 강남에 사니까 부럽다. 수진 씨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사는지 안 궁금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어느 날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우리 이번에 집 샀어. 어디? 분당의 새 아파트 30평대야. 수진 씨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전세인데. 남편한테 짜증을 냈습니다. 동생은 벌써 집을 샀는데 우리는 언제 사?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벌써 몇 년째야? 수진 씨는 동생 SNS를 봤습니다. 새집 인테리어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깨끗한 거실, 넓은 주방, 좋은 가구들. 좋겠네. 부럽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축하해. 집 진짜 예쁘다. 하지만 속으로는 배가 아팠어요. 며칠 후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동생 집들이 간다. 너도 와. 네, 갈게요. 집들이 날 수진 씨는 선물을 사들고 갔습니다. 동생 집은 정말 좋았어요. 햇빛이 잘 들고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막내야, 집 정말 좋다. 네가 복이 많아. 수진 씨를 보며 말했어요. 언니도 좀 배워라. 동생처럼. 수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나는 노력 안 하는 것처럼 말하네. 집에 돌아오는 길 수진 씨는 남편한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동생 사위는 의사라서 집도 사는데 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 부부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수진 씨는 동생이 미웠습니다. 아니,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질투가 났어요. 동생이 새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으면 또 벌써 차를 받고 동생이 해외여행 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좋겠네. 우리는 국내 여행도 못 가는데 동생의 행복이 나의 불행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기 싫었어요. 동생을 만나면 비교당할 것 같았습니다. 언니, 요즘 어때? 그냥 뭐, 똑같이. 동생은 밝게 웃으며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병원 크게 확장했어. 애들이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 받았어. 수진 씨는 웃으며 들었지만 속으로는 괴로웠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배가 아팠고 친구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질투가 났습니다. 왜 나는 안 되는데 남들은 다 잘 될까? 수진 씨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없는 자신이 싫었어요. 나는 나쁜 사람인가? 밤에 잠을 자다가도 생각났습니다. 동생의 큰 집, 좋은 차, 행복한 모습.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질투는 수진 씨를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는 극심한 우울감에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저는 동생이 잘 되는 게 싫어요. 그런 제가 나쁜 사람 같아요. 상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질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질투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질투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질투는 왜 생길까요? 부족함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남이 가진 것을 보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상담사는 한 권의 책을 건넸습니다. 이 책 읽어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책을 펼쳤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나왔어요. 질투는 자신을 태우는 불이다. 수진 씨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책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친다. 질투는 남을 향한 감정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향합니다. 동생이 집을 샀다고 해서 당신이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친구가 승진했다고 해서 당신이 강등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질투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남의 행복을 보며 스스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수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동생이 집을 사도 자신의 삶은 변한 게 없는데 질투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혀왔습니다.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행복을 기뻐하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남의 행복을 질투하는 대신 함께 기뻐하세요. 그러면 당신도 행복해집니다. 이것을 같이 기뻐함, 수의라고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내 일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수진 씨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잘 되는 게 정말 나쁜 일일까? 동생의 행복이 내 불행은 아니잖아. 그날 이후 수진 씨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동생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삶을 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어때? 나는 지금 행복한가?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착했고 아이들은 건강했고 우리는 빚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지만 따뜻한 집이 있고 매일 밥을 먹고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나도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구나. 둘째,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었어요.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줬다. 아이가 학교에서 칭찬받았다. 저녁을 맛있게 먹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니 동생에 대한 질투가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동생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동생아, 집 정말 축하해.
언니가 진심으로 축하해. 언니, 고마워.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동생의 행복을 내 일처럼 기뻐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연습하다 보니 진심이 됐습니다. 동생이 잘 되는 게 좋은 일이야.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거니까. 넷째, 나만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목표를 정했어요. 3년 안에 집을 사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을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어떻게 모을 것인지. 목표가 생기니 동생을 볼 때도 달랐습니다. 질투하는 대신 나도 곧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동생 SNS를 봐도 배가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아요 버튼을 진심으로 눌렀습니다. 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해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었어요. 명절에 동생을 만났습니다. 예전처럼 비교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동생아, 잘 지냈어? 응, 언니도 잘 지냈어? 둘은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동생 자랑을 해도 괜찮았어요. 동생도 우리 가족이니까. 동생이 잘 되는 게 좋은 일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응, 마음이 편해졌어. 무슨 일 있었어? 나를 찾았어. 그리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는 자신을 태우는 불이다. 질투는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칩니다. 남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은 없는데 질투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질투는 나 자신을 태우는 불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행복을 기뻐하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남의 행복을 질투하는 대신 함께 기뻐하세요. 이것을 수의라고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내 일처럼 기뻐할 수 있다면 당신의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질투를 다스리는 3가지 방법을 기억하세요. 첫째, 나의 삶에 집중하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보세요. 감사할 일을 찾으세요. 둘째, 남의 행복을 축하하세요. 진심으로 축하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연습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셋째, 나만의 목표를 세우세요. 남을 질투하는 대신 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노력하다 보면 질투할 시간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질투하는 자는 평화가 없고 축하하는 자는 평화가 있다. 질투는 마음을 어지럽히지만 축하는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수진 씨는 질투를 내려놓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동생의 삶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질투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동생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프신가요? 친구의 행복이 나의 불행처럼 느껴지시나요?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질투는 자신을 태우는 불입니다. 남의 행복을 질투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세요. 오늘 하루 질투를 내려놓아 보세요.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정말 잘 됐다. 이 말을 진심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움을 녹이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부처님은 미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부처님 마음 공부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보살님의 삶에 큰 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